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버스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몰랐다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 칼럼을 보고 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버스 펀드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자, 인버스 펀드는 묘한 펀드입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성격의 펀드 이름이 인버스 펀드입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버스라고 부르느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버스 펀드를 합성어로 만든 게 문재인 버스입니다. 문재인 버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가가 폭락할수록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버스에 올라타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적 성적표와는 정반대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묘한 현상이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 인버스 펀드, 문재인 버스는 수익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문재인 버스, 인버스 펀드는 7% 정도의 수익률,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올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아침 한 기자의 칼럼에서 이 문재인 버스를 보고 빵 터졌습니다. 문재인 버스 출발합니다. 빨리 올라타세요. 아주 눈물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버스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주식시장이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수익이 반대로 더 나는 아주 역설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뒤에 청와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한 이후 이 문재인 버스가 주식 관련 SNS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점점 더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말 망신살이 뻗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문재인 버스.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 무능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문재인 버스. 문재인 버스에 올라타면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청와대가 일본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시사한 지난 2일 문재인 버스에 올라탔다는 글들이 이 주식 관련 사이트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인버스 펀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평균 7%.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강경 발언을 쏟아낼수록 수익이 난다며 일부 투자자는 다가오는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 주가는 또 폭락할 것이다. 빨리 이 문재인 버스를 올라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며칠 동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블랙이었습니다. 폭락했습니다. 자, 처음 이틀 동안은 75조가 사라졌습니다. 징용 피해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돈만큼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75조가 증발하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이 주식시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불안하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연금 운용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물론 오늘 조금 반등했습니다. 1920원인가요 이제?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주가는 정말 망신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봤을까요?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오늘도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부 주식 투자자들은 외국인들한테 현금 지급기 노릇을 하고 있느냐?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빠집니다.
국민연금이나 공공기관들은 돈을 쑤셔 넣습니다. 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의 피 같은 돈, 국민연금에 쏘아부은 그 돈들이 은퇴 후에 자금으로 쓸 그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외국인들의 현금 지급기 노릇을 했다는 이런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운용자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빠진 날 청와대가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책을 말하고 있을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자, 지금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하다. 이렇게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도로 불안하다는 단어를 쓰느냐고 반문합니다. 제2의 IMF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금융 또는 경제 펀더멘탈이 20년 전과는 매우 다르다고 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가 닥치기 직전에도 당시 YS 정부는 펀더멘털이 좋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IMF 때와 분위기가 흡사하다고 합니다. 금이 없어서 못 판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또 폐업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IMF 때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폐업 처분 내놓는 사람들. 외국 기업이 철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도로 불안하다는 단어를 쓰느냐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 이 사람들은 이런 경제 상황 분석도 제대로 못합니까? 기자들이 가르쳐 줘야 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 2000, 코스닥 600, 달러 환율 1200, 심리의 마지노선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상황이 심각한가? 아닌가? 정치 권력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경제 분야는 그렇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임진왜란 때 뭐 어떻고 이순신 장군이 어떻고 의병을 일으키자 죽창가를 부르자 그것은 정치인들의 말뿐입니다. 동경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정치,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뜻이 맞으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관제 반일주의는 위험합니다. 또 책 잡힐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야 민주당도 깨닫고 요즘은 좀 톤을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재성 특위위원장은 강경합니다. 이런 집권 여당을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 아시안 타이거,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이제는 계집, 독하우스가 됐다. 계집 신세가 됐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자본 유출도 막히게 늦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 경제의 추락은 대외 요인이 아니라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외부 시선은 청와대는 나 몰라라 나 몰랑입니다. 자, 한국 코스피 주가지수는 올해 들어서 6%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무역 갈등의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 같은 기간 1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일본도 지금 대한민국과의 경제 갈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시도 2.5%포인트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만 6%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보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분명히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재임에 틀림없다. 이런 조소도 나왔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 경제를 이루면 곧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정말 기절초풍할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발언을 보고도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발상입니까? 아니면 참모들이 써준 겁니까? A4 용지를 읽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이제 지겹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발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술력도 없고 시장 1인당 GDP가 뭐 거의 $1000, 지난해도 마이너스 4% 정도의 경제 성장을 했고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나라의 시장이 크다고 우리나라의 뭐 전기제품, 스마트폰, TV, 냉장고, 에어컨을 북한 시장에 팔 수가 있습니까? 구매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버스를 타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버스를 타자는 것은 문재인 버스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주가가 폭락할수록 문재인 버스의 수익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슬픈 패러디입니다. 슬픈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경제만큼은 문재인 정권은 빵점, 마이너스 100점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뭐 50% 가까이 나온다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좀 더 냉철해지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